안타깝게도 어제 자리부터 반등하지 못한 비트코인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한때 64,000달러 구간까지 하락했었던 비트코인은 지금 65,33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3,248달러까지 마찬가지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던 현물 ETF에서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서 하락을 부추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의 지난 2월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880만 건으로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실업률이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그것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가늠을 또한 해볼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편 오늘 일제히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등이 좀 나와줄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국 증시,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금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고를 뚫은 금, 개미 더듬이만큼 조금씩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 다음으로 해서는 어제 있었던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 하락 때문에 대략적으로 최근까지 12만 893명이 3억 9,389달러 포지션을 청산당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원화로는 4,050억 원가량이 청산이 된 것인데요. 어마어마한 뚝배기 대잔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산당한 대부분의 포지션은 롱 포지션이었었습니다. 롱 포지션이 갈리니까 숏 스퀴즈 나올 때 가격이 빠르게 튀어 올라가듯이 롱 포지션이 빠르게 청산되니까 가격이 그만큼 더 빠르게 하락했었던 것이다 라고 QCP 캐피탈 측에서는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 속도가 빨랐었던 이유는 바이낸스와 같은 개인 투자자 중심 거래소들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해가지고 무기한 선물 펀딩 비율이 강세 편향에서 보합세로 돌아섰기 때문, 개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잃고 청산을 당했습니다. 이래서 선물 거래가 무섭다. 현물이면은 좀 물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선물은 한번 청산당하면 끝, 회생의 기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선물 거래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제 현물 ETF에서 더 많은 자금들이 유출이 됐습니다. 8,800만 달러 순유출. 블랙락이 1억 6,400만 달러를 유입시키면서 선전을 나름 했었으나 그레이스케일이 무려 3억 3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팔아 제꼈기 때문에, GBTC를 팔아 제꼈기 때문에 유출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 21쉐어스 같은 경우도 30만 달러가 유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8,800만 달러 유출과 함께 비트코인 하락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그레이스케일 언제 망하냐. 다음으로는 찌라시긴 하지만은 좋은 소식. X3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설립자는 이야기하기를 소식통에 따르면은 3조 5천억 달러 상당을 운용하는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가 다음 주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지원할 전망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금이 현물 ETF로 유입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또 불안하게 만들었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자금으로 추정된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옮기려는 조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들은 0.001개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전송을 시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갑에는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업데이트가 나오기를 미국 정부가, 즉 검찰이 소량의 비트코인을 테스트로 옮긴 후에 이어서 3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옮겼다라고 아캄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팔려고 옮겼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인가, 언젠가는 팔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자 그 틈을 타가지고 비트코인을 팔아 제끼고 있는 미국 정부, 과연 양아치다운 면모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합니다. 이어서는 미스터 헌드레드라는 별명을 가진 고래 같은 경우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한 틈을 타가지고 600개나 추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면서 손바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 퀀트 기구자 맥디 같은 경우는 단타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손절치고 있다. 특히나 역사적으로다가 상승장에서 단기 SOPR 지수가 1보다 낮을 때는 항상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했었다.
또한 일반적인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15% 이상 급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숏을 잡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고래들은 단기 투자자들이 던진 물량을 매집, 이들의 숏 포지션 손실이 더 커지도록 숏 스퀴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단타자들이 손절을 치는 지금이 매수 적기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분할로 들어가가지고 물리면 물을 타면은 나중에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불나방 투자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르르 몰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손절을 때리고 있죠. 이럴 때 줍줍을 하면 된다. 그 동시에 숏 포지션으로 고래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늦게 숏 들어온 사람들은 대가리를 날려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줍줍하기 좋은 자리일까?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분석가들은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나왔었던 단기 반등 분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나가리가 된 가운데 방심한 사이, 확인을 안 한 사이 비트코인은 CME 갭을 메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CME 갭이 64,000달러 근방까지 열려 있는데 거의 다 메꿔가고 있는 상황. 이거를 완전히 메꾸고야 말 것인가? 제키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하락은 당연히 예상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다가 64,0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페넌트를 그리고 축적을 이어가다가 위로 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 하락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위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63,000달러가 아니라 64,000달러가 아니라 59,000에서 58,000달러대까지 한번 내렸다가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빠르게 내리면서 꼬리를 말아 올리는 패턴으로다가 58,000에서 59,000달러에 있는 롱 포지션들을 청산시킨 후에 85,000달러까지 고고싱. 다음으로는 쉘비라는 분석과 비슷한 가격대의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프랙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비트코인 프랙탈. 이대로 가게 된다라면은 앞에서 위즈 분석가가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58,000 혹은 57,000달러 상단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말아 올리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58,000달러 근방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시즌 종료다, 끝났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 같죠. 그것을 유도한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3달봉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찔끔밖에 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그어놓은 지지 구간대를 보면 58,783달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근방까지 떨어져가지고 지지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립토 뉴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한때는 정말 잘 맞췄었는데 로만 분석가와 함께 이제는 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는 롱을 쳤었다가 스탑로스 맞고 지금 나온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단 72,000달러대 상당한 유동성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서 메꾸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롱 포지션 정리하기 전에 숏을 먼저 뚝배기 깨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먼저 하락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한번 72,000달러까지 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분위기상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나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페넌티를 그리면서 축적을 했다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7,000, 8,00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좀 더 큰 하락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야죠. 줍줍하고 있다가 상승을 기다려야 되겠다. 고점도 그렇듯이 정확한 바닥은 아무도 찝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크립토 뉴스 같은 경우는 과매도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것이 답니다. 한편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좀 더 떨어져가지고 이 자리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지 못하고 무너지자 지금은 3,100달러 수준에서 혹은 3,100달러 수준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졌다가 그제서야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그가 며칠 전에 아발란체 관련된 이러한 분석을 남긴 적이 있었죠. 45달러 46센트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그의 예측대로 아발란체 가격이 쫙쫙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도 솔라나가 주요 지지 구간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174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는 비트코인의 무빙.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에서 얼마 전에 화끈하게 올랐었던 아캄을 상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에 이어서 코인베이스의 추진력까지 얻게 된 아캄. 다음 상승 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진다라면 살살살 매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한편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밈코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은 키캣이라는 밈코인 0.12도를 집어넣었었는데 6일 만에 23,700배의 수익을 거두는데 성공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성공적인 투자를 했었던 것은 아니었었고, 과거에 다른 밈코인들을 찾다가 여러 번 실패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한방 크게 터뜨렸다라고 하는데요. 코인코드 기사에도 나와있다시피 절대로 따라하지 말 것, 위험한 투자. 정 따라하고 싶으면은 자금을 낮게 낮춰가지고 몇천 원씩 집어넣는 걸로 조금씩 불려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언제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언제나 다음 메타 그리고 다음 돈 벌 기회는 있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절대로 몰빵을 한다라든지 해가지고 무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을 항상 남겨놔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장에 좀 열받는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으로 오려고 온갖 힘을 쓰고 있는 꼬안도영이가 재력을 과시해가지고 국내에서 엄청난 법률 방어팀을 구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 중심의 변호사 10명을 선임.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3명, 나머지는 검찰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 돈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영혼을 파는 변호사들. 샘뱅크만은 25년 받았는데 권도영 같은 경우는 2달하고 5일 정도나 깜빵에 있다가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는 국민청원 상황입니다. 35,653분께서 동의를 해주시면서 71%가량 달성했습니다. 하루빨리 5만 명 가지야, 그리고 비트코인 반등 가지야를 외쳐보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함께 가지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